안녕하세요. 달래촌 원래 신광호 한의학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할 것은요, 예라는 덕선이 어떠한 본능과 연관을 가지고 사람이 질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본능적으로요, 서열이라는 걸 매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보다 내 역량이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즉, 내 역량이 위에 있다면 위에 관련되어 있는 명예욕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뭔가 뻐기고 싶어지는 본능이 작용하죠. 좀 내가 좀 모자른 것 같고 좀 못생긴 것 같으면, 좀 비난한 것 같으면 조금 느리죠. 즉 명예욕을 발동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욕망에서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좀 우위에 없는 것 같다 싶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작용합니다. 가령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왜? 그분이 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역량도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물론 많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긴 합니다만 사실은 집안이 좀 풍족한 집안에서의 어머니와 그리고 좀 가난한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그 역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즉 풍족한 집안에서의 어머니는 그 자식들이 비교적 활개를 치고 그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우위에 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보통 갑의 위치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집안이 좀 가난하고 좀 남의 품팔이나 하고 사는 집안에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아들들이라든가 자식들은 좀 을의 위치에서 좀 위축된 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배워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좀 풍족한 집안의 엄마들은 사실 명예욕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요. 꼴찌해 갖고 들어왔다라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사실 좀 못 사는 집안의 어머니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의 성적은 뒷전이었어요. 우선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소홀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은 생각을 할 때 자식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 뭐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어떤 성적이 뭐 1, 2등 한다, 5등상을 받았다 하면은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자식이 꼴찌했다 하면 아주 수치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사실 좀 못 사는 집안의 부모님들은 사실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뭐 기대도 별로 안 하죠. 잘하면은 정말 거저 얻은 것처럼 속으로 많이 기뻐하긴 합니다만 그걸 명예욕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잘 사는 집안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주 대단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의 성적이 내 성적인 거라는 착각, 자식의 성취가 내 성취라고 하는 착각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잘못된 명예력, 또 그릇된 명예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 자신의 자녀가 자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나게 되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잘 양육을 했던 자녀가 사실은 자존심 상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명예욕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양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즉 실질적인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적위주의 교육이죠. 성적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 사회에서 성적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도태자들이 자기 자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욕구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되셨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합병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명예욕이 성취됐을 땐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서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한 번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상실감은 무진장 크다는 거죠. 그게 병을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의라는 것은요, 낮추는 겁니다. 원래. 즉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본능적인 거는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남을 우위에 서는 게 사실은 본능적 동물적인 예예요. 그런데 사실 성숙한 예라는 것은 뭐죠?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성취를 이룬 인간성을 형성하는 분들은요,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해야지만 비로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내가 자기 자식이 정말 높은 위치에 가든 낮은 위치에 가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의였던 것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진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역시 달래촌의 몸마음 치유센터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예욕에 의해서 상처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나를 치유할 것인가? 이것의 답은 달래촌 몸마음 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은 달래촌 한의원 신광호 한의학 박사 설명이었습니다.